현대증류의 아버지 게리 영의 여정.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 에센셜 오일 산업의 선구자 게리 영의 여정입니다. 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 정신이 오늘날의 영리빙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리가 어떻게 단 몇 개의 라벤더 씨앗에서 세계적인 에센셜 오일 기업을 일궈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게리는 바하 캘리포니아에 있던 자신의 연구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네바다주 리노로 이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89년 말 게리는 본사를 워싱턴주 스포켄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센셜 오일 사업에 매진하며 영리빙을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사 건물 뒤쪽에 있는 약 4분의 1에이커의 땅에 프랑스에서 가져온 라벤더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은 싹이 트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허브로 자라났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진한 향을 발하기 시작했고 게리는 이 식물들에서 진짜 오일을 추출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게리는 에센셜 오일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끝없는 발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마르셀을 도우며 경험했던 일을 떠올렸고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증류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을 종이에 스케치하며 직접 증류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그는 첫 번째 증류 실험을 위해 2개의 압력솥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였습니다. 그는 아래 솥에 물을 붓고 가열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위 솥으로 라벤더를 넣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식물들은 불과 2년밖에 안 된 어린 라벤더였고 프랑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 라벤더 오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압력솥을 주방에서 용접해 붙인 후 게리는 작은 구멍을 뚫고 식물을 집어넣어 증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스 스토브에 불을 붙이자 수증기가 올라왔고 식물은 서서히 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증기는 솥 위쪽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왔고 마침내 게리는 자신의 첫 증류 실험을 완수했습니다. 그가 만든 첫 증류 오일은 소량이었지만 그 향은 인상 깊었고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커트 슈나벨 박사는 이 실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 2살이 식물에서 그런 향을 추출한 것에 매우 놀랐고 그 열정 어린 반응은 게리에게 더 큰 동기를 주었습니다. 영리빙 멤버들이 흔쾌히 실험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류기는 1992년에 만들어졌으며 훨씬 정교한 설계를 갖췄습니다. 게리는 그 후 2개의 실험용 증류기를 더 제작했고 각각 크기를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1992년 그는 스포켄에 25리터 용량의 증류기를 설치했으며 이는 더 많은 라벤더를 증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세이지와 커먼 세이지를 증류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세이지는 독특한 향을 기대하며 재배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커먼 세이지는 아름다운 향을 내뿜었고 게리는 결국 타임도 심기로 했습니다. 게리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라벤더를 포함하여 다양한 씨앗을 정원과 밭에 심었습니다. 이들 식물은 나중에 세인트 메리스 농장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영리빙의 오일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증류기를 성공시킨 뒤 게리는 미래의 증류기 설계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에는 코일 형태의 증류 파이프, 중앙에는 플라스크와 스팀 챔버, 하단에는 연료를 넣는 구멍, 배출 파이프 등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증류 과정은 1. 불로 물을 가열하면 2. 물이 끓어 수증기가 발생하고 3. 수증기는 식물 재료가 들어있는 추출 챔버를 통과하며 4. 식물의 향과 오일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다. 5. 냉각 코일에서 수증기와 오일 증기가 응축되어 6. 오일과 플로럴 워터가 분리되어 추출됩니다. 증류의 예술이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증류 작업자는 얼마나 많은 물을 써야 하는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식물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것은 오랜 경험 없이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증기는 식물 사이를 고르게 통과해야 하고 너무 빨리 혹은 느리게 온도를 조절하면 증기가 다시 식물로 돌아가 오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류 품질은 장비 설계, 수확 시기, 식물 pH와 영양소, 브릭스 수치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세인트 메리스 농장이 시작되다. 우리가 골드 리트릿을 가는 워싱턴 스포켄에 위치한 농장이죠. 골드 리트릿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농장 안의 숙소입니다. 이곳에서 며칠 묵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트릿에서 받은 멜리사 오일입니다. 식사는 정말 멋졌어요. 래프팅도 했는데 하늘도 너무 맑았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가보세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1992년 게리는 50년 이상 방치돼 있던 세인트 메리스 농장의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한 번도 농약이 뿌려진 적 없는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성도가 높고 돌이 많아 경작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8개의 깊은 쟁기와 250마력짜리 트랙터를 이용해 40에이커를 경작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잡초를 태우고 땅을 갈고 고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름엔 2번, 봄엔 다시 2번 더 땅을 정비했습니다. 더 많은 식물을 재배해 증류하고 싶었던 게리는 더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5월 그는 아이다호의 벤화 산자락에 위치한 160에이커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 땅은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자연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의 산성도였습니다. pH 4.5의 토양은 라벤더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리는 pH를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톤의 퇴비, 미생물, 효소, 잎사귀를 섞었습니다. 해마다 칼슘, 질소, 인을 추가로 넣었고 조금씩 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는 경험상 고품질의 오일을 얻기 위해선 정확한 토양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주택 마당에서 키우던 라벤더, 타임, 페퍼민트를 이 거대한 농장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리영의 농업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게리는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액상 효소와 미생물을 주입했습니다. 이는 클라리세이지의 첫 재배지였습니다. 게리는 1993년 한 해 동안 토양을 준비하고 pH를 높이며 클라리세이지와 페퍼민트를 재배하기 위한 땅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250리터 증류 챔버가 부착된 화목 보일러 설계를 마친 뒤 세인트 메리스 지역에 위치한 플리트 부품 기계공에서 제작을 맡겼습니다. 게리는 제작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자 수차례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게리가 그 증류기를 농장으로 운반할 때 30분간의 운전은 큰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모든 장비를 설치했고 실험용 첫 식물로 페퍼민트를 증류했습니다. 그 향기는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밥 스키너 기계공장의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리와 작업자들이 어떻게 이 증류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단 몇 방울의 오일이 추출되자마자 그가 보인 기쁨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증류기가 완성되자 게리는 자신이 그렸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식물, 더 큰 추출 챔버, 더 많은 오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스포켄에서 옮겨온 클라리세이지와 라벤더 묘목을 식재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농장 인부 12명이 12시간을 들여 1800묘를 심어야 했을 것입니다. 농장에 설치된 소형 5마력 펌프와 7개의 스프링클러는 설치 전에는 관계회사에서 작동 불가라고 했던 시스템이었으나 1993년 성공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묘목을 심는 노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리가 세인트 메리스에서 만든 세 번째 휴대용 화목 증류기입니다. 이 장치는 1998년 스티븐 시걸 주연 영화 더 패트리어트에서 시골 의사의 장비 소품으로 등장했습니다. 1993년 게리가 만든 PVC 관계 시스템과 클라리세이지 밭의 모습입니다. 게리는 농장의 연못을 파서 빗물과 눈 녹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5마력 브릭스 앤 스트래튼 펌프를 통해 2인치 PVC 파이프와 스프링클러로 공급되었습니다. 스포켄에 위치한 디컷은 관계 회사의 척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며 반대했지만 게리가 작동 중인 모습을 보여주자 차를 몰고 달려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척은 게리의 평생 친구가 되어 관계 시스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펌프 시스템은 수년간 농장에 적절히 사용되었지만 작물이 늘어나고 농장이 확장되자 결국 더 큰 펌프와 넓은 파이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페퍼민트를 손으로 수확하고 잡초를 제거한 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노동은 말 그대로 허리 부서지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뒤에서는 클라리세이지 밭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PVC 스프링클러 라인을 옮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1994년 잭과 카르마 영이 세인트 메리스 농장을 관리했을 당시 고모 카르마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더 많은 작물을 심기 위해 세인트 메리스의 토지를 개간 중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라벤더는 3,500리터 증류기에 가득 담겼고 총 4리터의 오일이 추출되었습니다. 이 성과에 모두가 흥분했으며 농장은 게리의 비전에 따라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류기가 추가되었고 다양한 작물이 증류되며 경작 면적도 점점 커졌습니다. 2006년에는 총 8대의 증류기가 세인트 메리스에 설치되어 가동되었습니다. 게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방향성 있는 작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클라리세이지는 매우 잘 자랐지만 사슴들이 좋아해 모두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게리는 메리와 함께 스포켄을 떠나 밤늦게 세인트 메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웠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밭 전체가 비쳤습니다. 밭에는 백상이 넘는 사슴 눈이 반짝였고 클라리 세이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마치 향기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게리는 사슴을 쫓아내기 위해 전기 울타리, 소음 장치, 개 목줄 등 온갖 수단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타에서만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해 유타는 사슴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게리는 1993년 클라리 세이지 첫 수확에 흥분했습니다. 클라리 세이지는 선명한 보라빛을 띠었고 향도 깊고 풍부했으며 수확량도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타임은 겉보기에 멀쩡했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파본 결과 땅속에서 고퍼가 모두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리는 작은 나처럼 생긴 예초기로 페퍼민트를 베었습니다. 베어낸 후 묘목을 더 큰 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페퍼민트는 잘 자랐지만 비가 오면 풀이 더 빨리 자라버렸어요. 유기농 방식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고 밤에는 기온이 낮고 서리가 일찍 내리는 기후 탓에 페퍼민트 속 멘톨 함량이 게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자 게리는 페퍼민트를 유타에서만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나의 더운 기후는 페퍼민트 재배에 적합했고 작황도 매우 좋았습니다. 수확량은 엄청났고 향도 훌륭했습니다. 게리는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를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수확과 동시에 컨베이어에 실려 트럭으로 옮겨졌고 트럭이 가득 차면 증류기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확의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1994년 게리는 새 증류소를 위한 부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1994년 여름 게리는 네 번째 증류소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고정식 증류소였습니다. 그는 농장에 자라는 전나무를 벌목하고 껍질을 벗긴 후 장비를 대여하고 땅을 정비했습니다. 굴착기 버킷으로 기둥을 받고 첫 스테인리스 고정식 증류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라벤더, 클라리 세이지, 페퍼민트, 타임, 탄지를 증류하기 위한 3,500리터짜리 추출 챔버 1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작물을 증류한 후에 스팀으로 세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게리는 더 많은 증류 장치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증류소는 점점 커졌고 게리는 증류해야 할 식물 자재의 양과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쿠커를 제작했습니다. 증류소는 그의 비전과 함께 커져갔고 점점 늘어나는 수요와 다양한 작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증류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새 증류소의 지지용 기둥을 위해 통나무를 자르고 크기를 맞췄습니다. 이 땅은 후에 라벤더 밭으로 바뀌었고 결국 멜리사도 심어졌습니다. 게리는 제작 작업에 딱 맞는 차고에서 일했으며 그곳은 현장에서 불과 2분 거리였습니다. 게리의 초기 증기 주입 설계로 그는 끊임없이 이를 재설계했으며 현재는 매우 다릅니다. 게리는 콘크리트가 너무 비싸서 통나무로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혼자 일했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증류소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로 들어올렸을 때 젖은 클라리 세이지는 약 1200파운드였지만 이런 방식은 분명 미래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게리가 밸브를 열고 처음으로 증기가 관을 통해 치직거릴 때 게리와 잭 아저씨의 환호성이 농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증기를 본 순간은 게리에게 큰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게리는 아이다호주 세인트 메리스 외곽 농가에서 방치된 25마력 보일러를 $500에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 보일러를 청소하고 튜브를 교체한 후 생산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보일러에 불이 붙고 증기가 요란하게 소틀통에 뿜어져 나왔을 때 농장 전체에 게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게리는 증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추출 챔버, 응축기, 분리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증기 주입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새로운 공급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증기가 식물 재료 안을 순환하면서 더 고르게 퍼지고 더 깊이 침투해 오일이 증기와 함께 응축기로 이동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응축기에서 나오는 배수관은 처음에 PVC 파이프로 만들었는데 이는 철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증류를 마친 다음 날 PVC 파이프가 뜨거운 증기와 냉각수의 열기에 못 이겨 찌그러지고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강철 파이프로 다시 교체해야 했습니다. 증류와 수확의 모든 측면은 게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리는 수년간의 수확과 증류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과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발견이 많아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게리의 증류 예술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메리는 증류소의 외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페인트 칠을 했고 게리도 그 미화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비록 오일 생산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미국에는 방향식물을 수확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게리는 항상 장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이다호 주 세인트 메리스로 라벤더 수확기를 수입했는데 이것은 잘 작동했습니다. 첫 해 손으로 수확하던 시절에 비하면 꿈 같은 일이었고 둘째 해에는 남 모양의 기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수확기는 세인트 메리스의 작은 농장에는 적합했지만 유타에서 라벤더가 본격 생산되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게리는 도면을 그리고 모나의 제작소에서 더 나은 수확기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게리는 항상 수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비를 설계했고 이것은 유타 제작소를 매우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보고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 파악한 뒤 즉시 도입해 더 나은 성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수만 달러가 드는 장비를 사는 대신 직접 설계하거나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방향식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장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리가 처음 설계한 라벤더 수확기는 건초용 낫 모양 기계였지만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리가 2004년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라벤더 수확기 모습입니다. 게리는 라벤더를 묶어서 수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 낭비였고 수확에 아무런 차이를 주지 못했습니다. 게리와 잭 아저씨는 1994년에 사멸 심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많은 시간을 절약했고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3년에는 94명이 5월에 이례적으로 추운 봄에 4만 5천 개의 라벤더 묘목을 손으로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너무 느렸고 게리는 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게리와 그의 삼촌 잭 영은 트랙터로 끌 수 있는 첫 심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뒤쪽에 트레이용 작은 플랫폼이 부착된 좌석이 3개 있어 3명이 동시에 3주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심는 묘목 수를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게리는 손으로 하루 1,500개를 심던 8명의 인력을 3명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들은 기계를 통해 1시간에 1,500개를 심었으며 트랙터 운전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 게리는 증류소로 향하던 중 도랑 근처에서 작고 노란색 꽃이 핀 야생 탄지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향이 강하고 매혹적이어서 증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식물은 수확량은 낮았지만 파리나 해충들이 싫어하는 향이었기에 실험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들과 도랑 근처에 풍부하게 자라는 탄지는 곧 훌륭한 살충 오일로 자리 잡았고 특히 말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게리는 계속해서 손으로 자르고 낫을 이용해 수확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더 큰 트럭과 기계 장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탄지는 1994년에 처음 손으로 수확되었습니다. 트랙터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큰 개선이었습니다. 메리는 아침에 점심을 싸고 오전 5시에 들판으로 출발해 해질 무렵에 돌아와 증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게리는 파쇄기를 작동시켜 잘린 탄지를 트럭에 날랐고 메리가 들뜬 마음으로 언덕을 오르내리는 동안 크게 웃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만든 줄이 그가 원했던 것만큼 반듯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게리는 탄지를 절단하는 것이 오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생산량을 5배 늘려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확실히 허리 근육의 부담도 적었습니다. 1995년 컨벤션에서 회원들이 처음 증류소에서 오일이 생산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증류의 양과 질은 아주 많은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학습, 실험, 식물과 농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예술입니다. 책으로 기본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술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게리는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하며 장비를 고치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실용적 지식을 익혔고 산속에서 벌목한 경험은 보너스였습니다. 계산기나 컴퓨터, 인터넷도 없던 시절 그는 손으로 계산하고 수작업으로 실험하며 터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청년기에 큰 이점이 되었고 증류 예술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물과 수확 증류를 반복하면서 게리는 시드 투 실 프로세스와 정제 방법의 새로운 면을 계속해서 발견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장비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발견을 추구하며 이 개척 정신이 영 리빙의 기쁨과 혁신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끈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여정. 게리 영의 이야기는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리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단 몇 개의 압력솥으로 시작한 실험이 이제는 전 세계에 분포한 대규모 증류소와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리의 시드 투 실 철학은 높은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의 개척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영리빙의 핵심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게리가 하늘나라로 간 오늘 게리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세요.